질기고 독하고 당당했던 우리 싸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국민의 품으로 자랑스럽게 돌아가도록 합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낙하산은 굴러가라. 낙하산은 굴러가라. 이재철과 그 일당은 당장 공영방송 MBC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울분을 삼키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퇴사라! 지금 당장 퇴사라! 앞으로 언론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대통령도요, 우리 국민들이 뽑습니다. 공영 언론사 사장, 왜 국민들이 못 뽑습니까? 국민들이 그들을 뽑을 때 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갑니다. 김정영은 물러나라! 김정영은 물러나라! 바로 독재 시절을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C, KBS 공영방송들은 독재자들의 말 그대로 나팔수로 전락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은요, 이제 국민들에게,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저는 기록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런 암흑의 시기에 침묵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 한 1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싸웠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청춘, 인생, 그건 다 날아갔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적어도 그 기간에 우리가 침묵하지 않았다. MBC 뉴스 이용마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코너입니다. 제가 뭐 첫 번째 코너 이제 또 저기 코너명 제안이 들어왔어요. 예, 민주언론 실천상 이제 매달 시상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 수상자들 모시고 상 받았또 하면 어떠냐. 불뜨는 고양이님 아이디어까지. 오랜만에 또 커피 한 잔 드려야 되겠어요. 상 받았또 감사합니다. 그 코너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이템 하나 굳었네요. 네네. 매달 하나씩 편안하게 하나 갈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산재를 다루는 이제 그 기사로 상을 받으셔서 이제 그것도 눈물 났는데 또 하나 이제 눈물 나는 코너를 이제 또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8월 21일 목요일이 되면 내일 모레입니다. 예, 내일 모레입니다. 저희 고 이용마 기자 6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예상하기로는 그날 아마도 국회에서 이 방문진법 방송 3법 중에 MBC의 공영방송 독립 MBC의 정치적 독립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문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교롭게 맞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마 기자의 6주기를 맞아서 이용마 기자의 어떤 와의 추억 그리고 그의 유산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제 왼쪽 화면에서 오른쪽에 저는 이제 굉장히 예전에 이제 테레비에서 봐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PD님 저 이제 막 학교 다닐 때도 막 그래서 막 TV보다 테레비가 약간 테레비에서 테레비가 어울리는 유명한 스타였는데 또 이렇게 모시게 누추한 방송에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민식 PD님 모셨습니다.
이때까지 출연하신 분 중에 최고 셀럽이 오신 최고 셀러 모셨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이러시면 좀 아, 좋습니다. 제 이제 오른편 화면에서 왼쪽에는 MBC 본부 또 조이명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미디어 프렌들리한 예. 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인재입니다, 인재. 그렇구나. 네, 또 네. 도아 브랜드. 좋습니다. 마봉춘 세탁소 과연 그 과거에 과거에 거기 또 한 시대를 출신이시고 풍미했던 한 시대를 마봉춘 세탁소의 주요 제작자. 좋습니다. 자, 그럼 김민식 PD님은 제가 뭐 이제 화면으로만 보던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깨발랄 예능 드라마 PD라고 이제 대중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강연도 하시고 작가 활동도 하시고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신데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드라마 PD가 제일 싫어하는 계절이 여름이거든요. 왜 그렇죠? 더운 데서 일하는 촬영해. 야외 촬영에서 저는 그 시절에 여름에 좀 시원한 데서 일하고 싶었는데 요즘은 저는 이제 2020년에 명예퇴직하고 회사에서 나와서 여름에 도서관에서 주로 지냅니다. 집필 활동 이렇게 예, 하시면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내년에 나올 책을 쓰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저자 강연을 하거나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꿈을 이루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집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올해 제가 낸 책이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라고 해서 자산 관리 책을 썼고요. 내년에는 2탄입니다. 2탄. 건강 관리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핫한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인데 평소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월급 절반을 재테크하라? 그렇죠. 정말요? 예. 재테크에 또 수익률이 혹시 꽤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네. 김동훈 기자님 이제 수익률 물어보셨는데 네.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재테크의 수익률을 따지지 마시고 예. 월급의 수익률을 따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나 코인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월급을 탔을 때 월급에 얼마를 저축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월급을 내가 만약 100만 원을 탔는데 110만 원을 쓰는 사람 있잖아요. 네. 월급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예요. 네.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100을 받았는데 50을 저축하는 사람은 수익률이 50%. 그래요? 그러니까 아껴 써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그러면 네. 주식이나 뭐가 투자해서 플러스 알파가 얘기를 돼요. 하는데 근데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지 절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수익률은 재테크의 수익률. 새로운 깨달음. 근데 월급의 수익률은 네. 나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끼는 대로 네, 플러스가 그렇죠. 되기도 내 하고 의지대로. 내가 쓰면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쓴 재테크 책의 핵심은 핵심입니다. 아껴 써라. 네, 아껴 써라. 저축 많이 해라. 좋습니다. 새로운 관점. 아니 또 갑자기 또 그 재테크 얘기로 가는데도 저희가 아무런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또 이렇게 근데- 셀럽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사람들이 항상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 시절에 네. 드라마 PD인데 미친 듯이 싸웠냐 네. 하면 제가 평생을 월급의 절반을 재테크를 하고 모아놓은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르거나 말거나 저는 제 그냥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테크가 민주 언론의 투사들에게는 써버리면 쉽게 안 얘기해서 되니까. 나는 부역자들이 왜 부역자가 되는가 생각해 보면 얻어먹을 콩고물이 있거든요. 예. 내가 애들을 외국에 뭘 보내고 집이 뭐 이렇게 하우스 푸어야 예. 주택 대출 갚아야 될 돈이 있어. 그러면은 파업을 하겠어요. 그냥 남아서 부역자로 월급을 계속 타겠어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민주 언론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월급 절반을 급여의 수익률을 재테크하라. 잘 아껴야 된다. 아껴서 여기 하나 써놔야겠는데 드라이브 강력에. 투쟁의 불량률을 그렇죠. 투쟁의 불량률을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이 손짓할 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런 또그 깊은 함의가 뭐 깨달음을 재밌어. 뭐 짧은 시간을 주시네요. 매주 나오실래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조이명 기자님은 부담 안 되시죠? 너무 편합니다. 지금 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평균만 넣으면 해도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평균 이상을 하실 수 있도록 조풍덩 이거 써도 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억 못하시 저기 위원장님도 조풍덩 꼭 해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조풍덩 꼭 보여줘야 된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구멍을 뚫은 채 빙어 낚시가 한창인 강원도 춘천의 한 호수. 얼음이 얼마나 얇아졌는지 구조대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며칠 사이 날이 풀리면서 이렇게 얼어붙은 호수 곳곳에 물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살얼음이 깨질 수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떨려. 기자가 스탠드업을 하다 순식간에 빙판이 꺼지면서 물에 빠졌는데 바로 옆에서 취재를 돕고 있던 구조대원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순간 벌써 늦었어. 근데 위험했네요. 아 근데 공개 촬영 아니에요 이거? 아 근데 구조대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이게 3m 정도 됐거든요. 하고 지금 입고 있는 게 드라이 슈트라고 이렇게 떠요. 뜨는 거예요. 다행히. 그거를 그 춘천소방서 대원께서 위험하니까 입어라. 근데 모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어야 돼 말하다가 그냥 입었는데 안 그랬으면 쑥 들어갔고 거기 3m쯤 되거든요. 거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못 나오죠. 흘러가 버리는 그냥 못 나오네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기가 춘천 의암인데 해빙기 한 2월 이때 이제 빙어 낚시 하시다가 사고로 1년에 꼭 한 분씩 돌아가시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 보도를 한 건데 진짜 위험했어. 풍덩만 기억에 남고 지금. 그래서 전설의 14년 전 보도로 홍동 기자님이 되셨는데 아니 이게 입고 사셨죠?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예. 이게 겨울이 되면은 네. 꼭 제가 이렇게 막 어디 SNS나 이렇게 커뮤니티에 막 한 번씩 이렇게 SNS에 봐요. 돌아다니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그 꽁꽁 얼어붙은 한강으로 고양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잊혀질 권리를 얻었다. 좀 아쉬워하진 않았는데. 또 라이브에서 이걸 파묘를 당해서 이거. 근데 공익성을 위해서는 꽁냥이보다는 이게 훨씬 그렇죠. 아니 얼마나 위험한지가 겨울에 트시던가요? 그 안전장비. 겨울에도 틀도록 안전장비를 하겠습니다. 잘 착용해야 된다 취재할 때도. 그렇죠. 그건 그렇어요. 안전한 취재를 위해서. 저 때가 사실은 오케이 컷이 한번 나온 후예요. 근데 안 위험해 보인다고. 좀 더 촬영 기자가 한 번 더 해보지 않으면. 근데 느낌상에도 이미 내가 한 번 쑤셨거든요. 금이 가요. 그러면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 했는데 그래 한 번 더 할까라고 한 발을 더 디세니까 이렇게 지금 약간 조풍동 등장한 지까지 지금 33분까지 확 늘어나네. 지금 실시간 지금 진짜. 참여자들이 늘고 계십니다. 전 실시간 이제 33명 넣고 하는데 우리 김민식 PD님께서 셀럽께서 등장. 유치한 곳에 귀한 분이. 또라이브 사상 가장 크크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아무튼 저희도 깜짝 놀랐네 오랜만에 조윤 보니까. 기자님의 희생으로 좀 시청자 늘리고 있다는 거. 작년에도 이제 이달의 기자상도 받으시고 이달의 방송 기자상도 수상하시고 그 외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뭐 뒤늦게 열심히 이제 현업에 있다가 그 올해 3월부터는 이제 현업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MBC가 좀 더 공정하고 유익한 보도를 할 수 있을지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민주방송실천위원회 간사로 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는 사이. 일부에 나오셨던 네네 오늘도 이제 막 같이 울고 같이 이제 그 평가하시고 하셨을 텐데 아주 훌륭한 일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또 제가 옛날에 했던 아주 중요한 직책. 본부장도 있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밟아서. 일부러 제가 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이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이용마 기자님에 대한 기억으로 좀 돌아가서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김민식 PD님이랑 이용마 기자님이 쌍두마차였다. MBC 투쟁 당시 2012년 17년 투쟁 때 쌍두마차였는데. PD님은 조금 이제 좀 밝은 스타일로 이제 노조를 이끄셨다면 MBC 본부를 이끄셨다면 이용마 기자님은 약간 냉철하고 좀 이렇게 치밀한 전략가 이렇게 또 평가가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동료로서 또 선배로서 기억하는 이용마 기자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PD님부터. 방금 또 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인물평이 저의 신입사원 96년 입사 동기로서의 이용마에 대한 인물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96년 신입사원 수습 당시에 신입사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그게 있었냐면 MBC에 왜 입사하게 됐는지 그 각자의 포부를 밝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용마가 그때 정말 진지하잖아요. 그렇죠. 매사에 너무 진지해서 지금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본인은 그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정치학 석사까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언론이다. 왜냐하면 정치란 결국은 국민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한 견제
이걸 역할을 언론이 잘해야 되는데 이것의 중요성을 자기는 깨닫고 정치를 전공을 했지만 언론인의 길을 갖게 됐다. 그래서 막 거룩한 얘기를 신입사원들 모여서 하니까 신입사원으로서 그럼 신입사원으로서 자기는 이 거의 뭐 부장님급의 말을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그래서 너는 왜 입사했니라고 네. 하는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막 그 거룩하게 얘기하면 약간 속에서 이렇게 시꺼워서 못 참아. 그래서 난 그냥 이쁜 녀석을 방송국에 가면 이쁜 녀석을 만들어서 보러 왔어. 그랬다가 이제 이용마에 되게 비웃음을 저런 가벼운 뭐 이렇게 하셨겠죠. 이 관계가 쭉 계속됐어요. 입사 이래. 입사일에 그냥 쭉 얘는 진지하네, 저는 깨방정. 노조 집행부 같이 할 때도 부위원장 하실 때도 심지어 노조 부위원장으로 제가 이제 일하고 그 친구가 이제 홍보국장으로 일을 할 때는 용마가 항상 뭔가 이렇게 집회를 앞두고 뭘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왜 아무래도 이제 파업을 우리가 왜 170일씩이나 하고 있는지 대국민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용마가 거룩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제가 용마 얘기 다 듣고 그래요. 용마야, 알았어. 근데 있잖아, 사람들은 옳은 얘기 듣지 않고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네가 얘기한 거 나한테 다시 설명해봐. 그리고 내가 알았어. 근데 이걸 있잖아, 요렇게 하면 더 재밌을 거야. 그럼 용마는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요. 이 진지한 얘기를 진지하게 가야 되는데 이 거룩한 얘기를 이 자식이 코미디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나 항상 용마한테 얘기해요. 근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조회수 얼마 안 나와.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예요. MSE를 쳐야 돼. 그래서 쭉 갔어요. 그 관계가. 어떻게 조 기자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김민식 선배님하고 이용마 선배는 이제 964번 동기시고 저는 084번이거든요. 한 12년 차가 나요. 12시 차이가 나는데 저희 이호창 위원장님과 이제 제가 선후배 시절일 때 이호창 선배께서 하면은 옛날에 욕 잘하셨다고 제가 울었어요. 5개수 차이인데 울거든요. 12개수 차이는 못 쳐다봐요. 거의 하늘이다. 하고 그래서 사실 그 정도 차이에서는 제가 뭐 말을 붙인다든지 선배 뭐 어떻습니까 이런 살가운 얘기를 사실 많이 할 기회는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단상에 서서 이끄는 그 모습을 좀 꽤 멀리서 10발자국 뒤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런 선배가 있구나 좀 쳐다보는 그런 뒤에서 그 등을 보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입사하기 전에도 사실 한 번 뵀거든요. 그러니까 딱 입사하기 1년 전에 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7월 뭐 7, 8월 그러니까 서울역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언론 지망생이었으니까 MBC 카메라가 뭐 인터뷰를 하면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하얀 화이트셔츠를 이렇게 단정하게 입은 기자가 얘기를 막 열심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KTX 여승무원들 200일 넘게 농성하던 아마 그 시절에 그분들 얘기를 들으려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단정하다. 그래가지고 멋있구나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지나가니까 이렇게 뒷모습이 보이는데 한여름이니까 앞은 참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있는데 뒤가 땀이 확 젖어요. 등이 이렇게 훤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왠지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자로서의 어떤 모습, 내가 이런 기자가 됐으면 이런 방송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딱 그냥 이 한 컷에 있는 모습. 뭔가 그 단정한 어떤 품격은 유지하는데 뭔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까지 이 사람들 얘기 다 듣는 이 열정도 있는 아주 되게 멋있다. 근데 얼굴을 못 봤어요. 지나가서.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때 이제 2580 이용마 기자입니다 하고 그 방송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생각했던 그 등이고 또 입사해서도 그렇게 봤던 등이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이용마 선배 이용마라는 기자의 모습은 얼굴보다는 등이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16년 생각해보니까 오늘 또라이브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선배가 해보되시던 그 연차가 저쯤이더라고요. 나이도 그렇고 이제 한창 일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후배도 많이 생기고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니고 하는데 그 10발짝 앞에 서 계시던 그 등에서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좀 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룩하고 진지한 이용마. 땀이 등이 땀에 젖었지만. 근데 단정해야 돼. 단정. 아픈 꼿꼿하게 또 품격 있는 기자의. 푹 젖으면 좀 약간 뒤만 젖은 이용마. 땀에 흠뻑 젖은 그 선배 모습을 보고 본인은 얼음물에 풍덩 빠져. 시원하게. 나는 싹 젖어버리겠다. 더운 건 딱 질색이니까. 들어가 버리겠다. 한수 더 올리잖아. 다 젖어버렸잖아요. 아플싸. 전신을 적신 조임영 기자님. 성격을 좀 이렇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마와의 뭐 일화, 뭐 이제 뭐 상호작용, 이용마와의 대화,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용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걸 페이스북 라이브는 이제 근데 당시 이용마는 그 암 투병 중이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전화하더니 민식아 그랬더니 너 대학교 때 데모 한 번도 안 했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 임마 데모 안 한 게 너무 티가 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랬더니 보통 운동을 좀 한 사람들은 구호를 외칠 때 MBC를 망가뜨린 김장겸은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냥 김장겸은 그래서 네가 외친 구호는 그 어디에도 족보가 없는 거야. 넌 리듬이 잘못됐다. 리듬이 잘못됐고 너 그거 데모 안 한 거 너무 티가 나. 너 그냥 평생을 날라리 딴따로 놀다가 갑자기 늙어가지고 40 넘어서 하려니까 티가 나. 힘들지? 근데 민식아 그거 알아? 난 네 그 구호가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진정성이 느껴져. 늘 하던 사람이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오죽하면 저런 날라리 딴따라까지 나서서 싸우게 됐을까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네 구호가 더 좋아. 나 진짜 고마웠어. 그러니까 얘가 병석에 누워서 투병을 하는 과정에 그 힘든 와중에도 얘가 전화를 해서 그렇게 나를 이 힘을 주려고 하는 그게 와닿았었어요. 또 그 일할 때 안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으면 선배가 밖에서 김장겸 물러나라 하는 소리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 사무실에 사무실 들려요. 그래서 이게 울리는 로비잖아요. 그 로비에서도 하고 뭐 3층 4층 그 구름다리 양콩로 같은 구름다리 같은 데서 하도 그러면 그게 내 기분이 이게 뭐야 이게 회사에서 갑자기 말인데 그게 이제 운동이 돼갖고 저도 가서 하고 조합원들 릴레이로 이제 막 그러면 하는 운동이 됐죠. 근데 처음에 한동안은 선배 혼자 계속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 이게 사람들이 다들 제가 맨 처음에 페이스북 라이브로 시작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송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송출실에 있으면은 바깥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 시간 동안은 심지어 점심에 구내식당에서 이거 밥 잘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지키고 있어야 되니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어요.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내가 외친 거예요. 김장겸은 뭐 왔다 갔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청경들이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송출실이 저 위에 구석에 틀어박혀 있고 어디서 이 소리가 울리니까 잡으러 가기도 어려워요.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겠는 거야. 귀신. 그래서 상암 MBC는 그 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복도가 다 이어져 있거든요. 공동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김민식 선배가 얘기를 하면은 저 위에서부터 1층까지 소리가 쏟아져요. 저런 인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사실 이게 저는 되게 더 이제 그 애틋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 스타일 다른 이 두 동지가 서로 이 하나의 이 MBC 정상화라는 투쟁 목표를 가지고 다른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데 서로 사실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애틋하고 조 기자님 혹시 너무 먼 선배지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할 기회가 없었는데 딱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게 되게 우셨겠는데요? 예? 우셨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잔잔하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창 파업을 할 때 그 보도국 젊은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 제대로 뉴스데스크라고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뉴스데스크에 못 나가는 보도 똑바로 해보자 이런 걸로 이제 그 무보수로 이제 열심히 취재하면서 그 SNS에 올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저도 그때 같이 했었고 근데 뭐 지금도 잘 못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취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김재철 전 사장이 이상하게 총애하던 그 제이라는 무용수가 있는데 그 양반의 남동생이 뭔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어가지고 중국? 그거를 그래가지고 요 양반을 잡으려고 막 그
가가지고 집 앞까지 가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똑바로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했어. 뭐 잡았어. 근데 아 이거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막 긴가민가 얘기하니까 넌 자식아 이제 막 이제 가지고 한 30분 동안 막 이제 욕을 뭐 아예 그 이용마 선배한테 욕먹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제대로 뉴스 데스크 팀 선배한테 욕을 먹고 왜냐면은 이용마 선배는 당시 홍보국장이셨기 때문에 계속 언론 전화 받고 맞아요. 근데 항상 그 저는 이제 혼나러 가는 거예요. 그 노조 사무실을 가면은 이제 아씨 또 깨지러 가는구나 하고 가는데 약간 제일 바쁜데 거기만 약간 뭔가 고요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네 이용마입니다 하고 받아서 이렇게 막 처리하고 그렇게 저기 계시던 분이 이제 제가 막 욕 먹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지고 있으니까 한마디 탁 하시는 거예요.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현장에 있는 기자가 판단을 못하면 그건 없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동안 욕 먹었을 때보다 소름이 확 끼치는 거야. 아 이게 기자의 책임감이라는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혼나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네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없는 일이 되는 사건이 없어지는 네가 인터뷰를 너한테 인터뷰를 응해준 사람 그때 그 상황 사건 이런 거 다 그냥 아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거야 너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장을 무서워할 줄 알아라 그걸 귀하게 여겨라 이게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모티브처럼 그러니까 그 좌우명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욕먹는 것보다 그 잔잔한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럴 때가 있죠. 진짜 충격을 확 망치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충격을 기억이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용마 기자님을 이제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아까 그 자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2017년에 이용마 기자가 복직이 되셨잖아요. 맞아요. 병상에 계시다가 이제 복직이 되셔서 그 카드를 찍고 MBC 문을 통과해서 이제 또 보도국 안에 이제 들어가시는 그 모습에 PD님이 휠체어를 밀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은 이용마 기자님은 해고돼서 복직까지 5년 9개월. 그다음에 PD님도 비제작 부서로 자천이 돼가지고 7년. 뭐 이런 이제 그 고난의 세월을 겪고 이제 사실은 좀 MBC 정상화의 상징적인 장면처럼 보여진 장면이었는데 그때 이걸 미시면서 되게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병상에 있는 병상에 있던 친구를 MBC로 이제. 그러니까 이용마 기자는 처음에 투병 사실을 안 알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합에서도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딱 한두 분 정도만 그랬었고 다른 집행부 동료들에게는 안 알리고 있다가 이제 여기 일산 그 안병원 그쪽이 이제 병원으로 옮기면서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면회를 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얘 그 전에는 안 알렸고 그리고 자기 이제 못 오게 하던 애가 이제 와서 인사를 해줬다는데 마치 마지막 인사를 이제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때가 2017년도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그냥 딱 보기에도 참 병세가 많이 악화됐구나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이 친구가 계속 회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MBC가 이제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박근혜 탄핵되고 다른 거 다 정상화되면 MBC만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텐데 그러면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냥 얘들이 어용방송을 한 거는 그냥 니들이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고 다 바뀌는데도 얘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적폐로 찍히고 다시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용마가 지 아픈데 이거를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용마한테. 근데 용마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야? 그랬더니 용마가 딱 그래요. 김장겸이 물러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김장겸. 내가 야 근데 용마야 네가 모르겠지만 용마는 해고된 상태니까 바깥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MBC 내부에서는 2012년 그 170일 파업 이후로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이 순환을 겪고 고난과 신을 겪으면서 투쟁의 동력이 떨어졌고 또 싸우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노조가 그냥 자멸의 길로 가는 걸 수도 있다. 안에서 내부 분란이 일어나서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용마도 나도 그렇게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민씨가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 친구가 진짜 바라는 게 뭘까? 그러면 그냥 김장겸이 나가는 건데 그럼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사장 퇴진 그러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항상 어려운 과업이 있으면은 쪼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게 쪼개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다른 사람이 안 움직이고 조직이 안 움직이면 적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거. 나는 화장실 갈 때 외치는 건 할 수 있잖아. 처음에 청경이 붙잡고 묻더라고요. 화장실 가 있는데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금 복도에서 소리 치신 분 아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서 이름하고 부서명하고 이름 대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들렸어요? 예? 그냥, 나는 혼잣말 한 건데 근데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혼잣말 좀 크게 나와요. 목청이 좀 컸나 보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적어 가더라고요. 나오면서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반복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용마를 복직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저보고 싸우는 걸 말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 해서 피해 당하지 말고 좀 기다리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그 내가 이 용마 보고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나? 용마는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진짜로 그냥 근데 이 용마더러 MBC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할 수가 있나?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냥 이게 밀고 들어가면서 용마도 나도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영상이에요? 아마 지금도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아무리 외쳐대도 이 사회에 반영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대변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 노력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되게 좀 부끄러웠던 게 2012년 이제 파업을 앞두고 파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 저는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예능과 드라마 PD로 일을 했고 파업을 한 번씩 하고 나면 예능과 드라마 이 프로그램 경쟁력이 떨어져 나가요. 당장 무한도전만 해도 막 이렇게 파업으로 하면 불방에 나가고 드라마는 파업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 배우와 출연 배우와의 계약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용마한테 그랬어요. 용마가 하도 이제 파업을 하자 그러길래 제가 했던 얘기가 그냥 기자들이 평소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 압박에 대해서 잘 가고 니들이 좋은 뉴스 만들고 보도국에서 내부에서 싸우면 되지. 이거를 왜 예능 드라마 모든 방송을 다 세워가면서까지 MBC 전체가 파업을 해야 되냐. 뉴스가 문제지. 지금 예능과 드라마가 무슨 문제야. 니들이 그냥 기자들이 똑바로 하면 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용마가 저를 이렇게 해보더니 민씨가 근데 있잖아 기자들더러 하나하나가 나서서 싸우라는 건 그 안에서 조직 내에서 다시 약자가 돼서 싸우고 깨져나가라는 건데 노조가 왜 있는 거야. 노조는 같이 싸우자고 그러니까 동료가 되어서 같이 싸우자는 건데 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서 보도국 안에서 깨져나가는 걸 옆에서
드라마 PD라고 예능 PD라고 그냥 우리는 다른 부서니까 놔두면 그럼 우리가 조합으로서 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때. 전 사실 방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 한 생각은 이용마 기자를 같이 일했던 사람 알 텐데 진짜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근데 마지막 저 모습을 보면 정말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러니까 제가 16년, 그러니까 15년에서 17년 그때 이제 노조 민실링 한사 하면서 그 이용마 선배가 이제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이제 조능희 위원장이 그때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옆에 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행부 몇 명만 알고 이제 진단을 그럼 이제 좀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 정말 이게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랑 이제 치료 방법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러면서 그 이용마 선배가 또 본인이 또 그 아픈데도 공부하고 자기가 해서 치료법 뭐가 좋은지 막 찾고 그랬었는데 뭐 자연치유 이런 것도 생각해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고 하면서 꽤 오래 그래도 처음에 진단 나온 거보다는 이제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도 계속 뭔가를 자기 거를 뭔가 자기가 생각한 걸 전파하고 싶어 하고 동료들한테 뭔가를 전해주고 싶어 하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배로 가고 뭐 다른 분들 모시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몸은 계속 이제 야위어 가고 또 복수 차니까 이제 배도 나오고 막 하는데 하여튼 계속 좀 희망을 잃지 않으면서 본인은 얼마나 또 속으로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러 언제든 가면 자기의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또 좋은 얘기 해주려고 하고 막 그랬던 좀 기억이 나네요. 참.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이용마 기자 6주기가 이제 뭐 매년 이건 사실 슬픈 기억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또 올해는 이제 이용마 기자가 꿈꿨던 이 MBC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이제 방문진법이 통과되는 또 이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래서 사실은 또 일면 기쁜 마음으로 또 이용마를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함께 그 싸우셨던 또 발자취로 MBC 프리덤 한번 MBC 프리덤 또 이게 이렇게 바로 제가 좀 전환했죠. 네. 너무 울적한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명작이죠, 명작.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총연출 하신 거죠.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홍춘. 전 기자회장, 전 성평등위원장, 지금 AI 하는 이제 업체 쑥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시키셨나요? 이 앞에는 약간 그 노래패들이 이제 끼 있는 분들, 프로들이 이제 앞에서 좀 하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여기까지 프로들입니다. 위원장님 나옵니까? 저는 그냥 떼샷 이런 거에 그냥 n분의 1의 조합원 여기 라디오 PD 지금 배철수 안 하죠 지금. 배철수요. 김나진 아나운서 여기 김정인 기자 여기까지가 아마 노래패일 거야. 여기도 노래패다. 여기까지 카메라 기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또 이제 다시 노래표 그 사이에 와서 또 다시 돼요. 후다닥 뛰어와서 그 이제 조합원들. 김민수 상. 감독의 까메오 출연이죠. 네. 김대중. 서인아. 서인. 진실는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의 열기로 공정방송 100% 직원들 일터로 임대처럼 집으로 전문직들 MBC 할 말하는 MBC 신뢰회복 MBC 공정방송 MBC 저 중에 아마 저기 어딘가 제가 저 어딘가 있어요. 김지경 나왔네. 성평등. 성평등.
허위도 보이고.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나름 율동들을 다 잘 하세요. 저번 주면에 연습하고 그랬죠. 독하고 당당하게 일거 독하고 당당하게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몇 번 안 여러 하고 번 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못 하고. 네, 이게 두 생각보다 번째 빨리. 컷이라 그랬어. 네. 개인적으로 이거 그때 이제 유튜브 올라오고 나서 약간 화제의 동영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만든 연출작 중에서 최고야. 아니 내가 그동안 논스톱도 만들고 뭐 드라마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는데 무슨 파업 영상을 나의 대표작이라니 이거는 뭐 연맥이는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송출실에 쫓겨가서 네. 그래서 이제 송출실은 정말 MBC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잖아요. 네. 근데 2015년, 16년, 17년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거예요. 네. MBC 프리덤에 나온 사람은 MBC 뉴스 화면에 방송에 안 나와. 아나운서건 기자건. 이 본부 조합원들. 그래서 내가 또 주장하는 깨달은 게 나도 모르게 회사에다가 체증 영상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가장 극렬 분자들, 노조 극렬 가담 분자들의 체증 영상을 내가 그 순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나름 이렇게 파업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결심이 있어요. 다음에 내가 만약 다시 싸우게 된다면 그때는 조합원들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셀카 나 혼자. 왜냐하면 내가 파업 영상에 동원한 사람들은 출연한 사람들은 다 잘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미안한 마음도 드셨어요. 아니 많이 들었어요. 정말 진짜로요? 어느 순간 그래서 김장겸은 나가라 혼자 할 하신 때는 것도. 그분이 혼자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혼자 안 되고 여러 사람이 이제 아니 그거는 나는 진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건 뭐 할 수 시킨 건 없고. 아니야. 그건 할 수 없고. 이렇게 사실은 이게 M본부 투쟁이 이런 유머 위트 이런 게 저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이호찬 본부장님이 본부장 계실 때도 M본부는 좀 다르게 좀 그렇죠. 위트 있게 이렇게 하려는 게 보여서 저는 되게 특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제 윤석열의 3년은 또 이명박 박근혜 때랑 또 다르지 않았습니까? 더 사실은 악랄했고 더 극단적이었고 이제 계엄으로 끝이 났으니까 내란으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아까 이용마 기자님이 노조라는 곳은 연대하는 곳이다라는 이런 정신을 밝히시면서 이제 감명을 얻으셨던 건데 이 동료애라는 게 얼마나 그 싸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조희명 기자님이나 우리 이제 이호찬 위원장님 볼 때마다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저랑 이용만은 96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MBC가 그래도 좋은 그렇죠. 역할을 좋은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의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잘 나갈 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좋은 회사가 이제 갑자기 이명박 정부 이후로 박근혜 이렇게 언론 탄압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좋았던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망가지니까 이걸 견디다 못해서 싸웠는데 사실 이호찬 위원장님이나 조명 기자는 MBC가 힘들어진 시절부터 들어와서 힘든 시절만 계속 보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힘든 시절을 싸워주는 후배들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저는 고마운 거라 생각해요. 좋은 회사는 없었어도 좋은 선배들은 있었거든요. 선배들의 모범 따라서. 용마용 민식이 있었어요. 그건 거예요. 좋은 회사는 못 봤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배들한테 고맙다. 저는 정말로 이 엄혹한 윤석열 시기까지 정부까지 견뎌준 후배들이 고맙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제 방송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이용마 기자님이 이제 공영방송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사실 거의 그 처음 이게 거의 뭐 대국민적인 주제가 되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이제 아드님인 이제 현재군이 노보에 M본부 노보에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기사가 되고 회자가 됐는데 방송 3법 통과를 앞두고 아버지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간다 이렇게 또 고2가 너무 어른스럽지 않아요? 고2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방문진법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용마 기자님의 투쟁이 MBC와 한국 언론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뭐냐? 그리고 그 유산을 잇기 위해서 지금 후배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어떤 전파는 공공재다.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언제 공영방송의 주인이 진짜 국민이었나? 내지는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한번 돌이켜 보게 돼요. 내가 언제 정말 절실하게 국민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일한 적 솔직히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막 독재 정권, 뭐 군부 정권 이렇게 안 가도 어떻게 보면은 87년 이후 방송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는 늘 정치권에 갈라먹기가 제도적 장치였고, 다만 뭐 어느 정권 때는 좀 이런 방송 장악이 덜했고 더했고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튼튼한 토대가 아니라 뭐 권력자의, 대통령의 어떤 뭐 호의, 도덕심, 어떤 이런 마음에 기대왔던 거지, 정말 제도적으로 이 방송을, 언론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대는 한 번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주인한테 이걸 어떻게 돌려줘야 될 거냐. 이게 막 구호로 그치고 어떤 막연한 얘기들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화두를 던진 거예요. 이용만 선배가 어떤 이렇게 하면 된다. 사장을 국민이 뽑게 하면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저도 좀 너무 좋은 말씀인데 되겠어? 너무 좀 이상주의적인 말일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뭐 국민들이 다 생업이 있으실 거고 뭐 방송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이게 사장을 어떻게 뽑지?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안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진실을 말해주리라라고 그러니까 비교군이 생긴 거예요. MBC는 2017년 이후 국민이 사장을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그러니까 국민이 사장을 최승호, 뭐 박성재, 지금 안영준 사장 뽑아준 MBC와 대조군으로 이 낙하산, 뭐 박민, 박창범 이런 사람들을 국민의 뜻에 반해서 사장으로 앉힌 KBS랑 지금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냥 이거는 그냥 실험으로 이미 어떤 것이 더 옳으냐가 그냥 그 뭐 머릿속의 생각으로 막 방송 종사자니까 내가 아는데 이건 뭐 잘 전문적인 거라 잘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의 뜻이 준엄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라는 거를 그냥 결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방송법이 그 물꼬를 정말 법적 제도적인 초석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더 개정해 나가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용마가 꾼 꿈이 처음으로 이게 현실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꼭 비단 MBC뿐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방송 전체에 이런 부분들이 튼튼한 토대로서 그 바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마의 꿈이 어떤 식으로 꽃을 피울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배들이 계속 읽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MBC 보도국 앞에 이용마 선배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용마 선배 이제 마지막 책의 제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실 힘들 때는 세상 바꿀 수 있나가 늘 고민이 되잖아요. 세상이 바뀌나? 근데 그걸 보면서 늘 조금이라도 세상은 바뀐다, 변화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신념을 갖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게 MBC 본부장하고 위원장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미쳤고, 이용마 선배가 자신의 삶으로 정말 보여줬던 그 것들, 그리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되고 직접 사장을 국민들이 뽑아야 됐던 이 가치가 실제 지금 방송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되게 큰 역할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용마 기자와의 친분이 예전 취재원 성남에서 같이 취재하고 이럴 때 이제 그때 그 시민단체 활동할 때부터 이제 이용마 선배를 알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용마 선배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된다는 그 가치가 사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제가 내부에서 논의할 때도. 그래서 여러 차례 언급도 했고요. 그래서 선배가 사실 방송법 만드는데 정말 큰 하늘에서도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트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용마에 대한 뭐 마지막 뭐 오늘 6주기를 맞아서 뭐 인사도 좋으시고 아니면 뭐 방문진법 통과를 좀 이렇게 기념하시는 말씀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태도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프루브냐, 임프루브냐.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과 위주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뭔가를 세간의 평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 프루브고요. 임프루브는 남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내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생각하거든요. 저는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프루브가 아니라 임프루브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권력은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역량을 프루브하려고 해요. 입증하려고 그래요. 나 말이야 이번에 이런 성과를 올렸어. 나 이번에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언론을 활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도움을 받아서 피드백을 받아서 견제를 받아서 더 나은 권력, 더 나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를 향상시킬 수 있거든요. 지난번 저는 정권이 너무나 아쉬운 건 MBC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MBC가 그때마다 당신 이렇게 가면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가시죠라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용마가 결국 바랬던 건 그거 같아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바랬는데 그걸 우리가 방송법 제정을 통해서 그 길을 향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 매주 나오셔야겠네. 이거 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세게 틀어드리겠습니다. 기사님이 아주 버스 타는 기분이 좋은데 승차감이 안락하거든요. 나오시면 또 같이 나오시나요? 같이 나오는. 좋습니다. 오늘 그 또 이용마 특집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송을 길게 했는데 아마 시청자들도 오늘 그 역대급으로 이 유지가 됐어요. 30명대만 저희가 이제 40명 넘는 게 목표인데 계속 안정적으로 30명대 유지된 게 아마 이용마에 대한 기억, 추억, 또 그리움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한테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도훈 위원장이 한마디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아까는 말 많이 했나? 저 너무 존경스러운 선배라서 제가 뭐 감히 더 보탤 말이 없고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 이용마 정신을 이어받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41명이 오늘 넘었어요? 한순간이 이용마 선배 팔로 이용마 선배 용마야 고맙다. 은총으로 용마야 고맙다. 김인식 조풍덩까지 조풍덩까지 어렵네요. 40명 넘기기. 자 오늘 저기 커피 좀 쿠폰 좀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티나 제이리님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막 재밌다. MBC를 구하신 두 분 존경한다. 나는 직장 생활 잘하겠다. 뭐 이런 반성까지 티나 제이님 드리고 수림님 제가 드린 적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수림님 드리고 또 누구 드리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있었는데 불 뜯는 고양이님 상받아 또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고 장명비 강한들 우리 우혜림 기자 매월 출연을 기대합니다. 그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 같거든요. 강한들 기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들어오세요. 자기 동료 올 때만 울지 말고. 농담입니다. 자, 또반장의 한 줄 평 하면서 마무리 오늘 하겠습니다. 이용마가 꿈꾸던 국민이 주인인 방송 후배 미디어 노동자들이 만들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또 출연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라이브는 변함없이 여러분 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바로 마무리. 또바는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또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잘 맞았나?